두 번째로 같이 보게 될 개념은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셈 정리를 보시면요.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식을 구하게 되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여기까지는 동일한데요. 반지름 R제곱 자리에 이 중심의 Y좌표인 B제곱이 왔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모형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길이는 결국 뭐랑도 동일하냐면 중심의 Y좌표인 B랑도 동일합니다. 그쵸? 여기까지의 길이가 B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반지름 대신에 이 중심의 Y좌표인 B라는 값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X축에 접하는 원은요,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즉,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요렇게 X축에 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때의 좌표를요, 5,-2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요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랑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요 길이는 요 길이랑도 일치하는데 요때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길이를 구하려면 절대값을 취해줘서 길이가 2겠구나. 반지름은 결국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지름 대신에 중심의 Y좌표의 값을요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값을 쓴다라는 게 바로 이번 개념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하고 반지름 제곱 대신에 B제곱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동일한 원리로 이번에 Y축에 접하게 된다면요. 이번에는 어디랑 반지름의 길이가 일치하게 될까요? Y축에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A, B인데 이 중심으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R과 일치하게 될 거고요. 결국 이 길이는 이 중심의 X좌표인 A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A 값의 절대값을 취해준 절대값 A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값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절대값은 취해 주셔야 하고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를 우리가 반지름 대신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절대값은 취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수예제 4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4,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4,3이고요. X축에 접하고 있습니다. X축에 접하고 있다면 이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값으로 반지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해서 반지름의 제곱은 결국 이 반지름이라는 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과 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이라서 3의 제곱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의 좌표가 7,-3이래요. 네, 이렇게 7,-3의 중심이 있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Y축에 접하면요.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텐데요. 그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것과도 동일하다고 했죠. 따라서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절대값 7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작성해 보시면 x- 중심의 x좌표 제곱 플러스 y-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이 7이었기 때문에 7제곱, 7, 7에 49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이 A, B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절대값 B. 중심이 A, B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절대값 A. 네, 우리가 앞에서는요, X축 혹은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분면을 가져오고 현재 4개의 색깔로 구분된 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요, 일단 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것과도 같을 거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것과도 같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까지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기 때문에 이 길이 R이 바로 이 중심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일치하고 중심의 좌표 C도요.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번에 요 빨간 색깔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축과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R로 동일할 거예요. 여기를 C1이라고 위에 C2라고 할게요. 이 중심의 X좌표는 이 양수값인 R이 되겠지만 중심의 Y좌표는 지금 음수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연두 색깔 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 떨어진 거리가 다 반지름 R이 될 텐데요. 이번엔 X좌표도 음수 쪽으로 왔고 Y좌표도 음수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지름 길이 R만큼 떨어져 있을 텐데요. X좌표는 음수 쪽으로 왔으니까요. 마이너스 R인데 Y좌표는 지금 양수 쪽으로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R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심이요. 다 반지름인 R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이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사분면에서는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2사분면에서는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3, 4분면에서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을 써야 하니까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 4분면 식이 나오게 된 거고 마지막 4, 4분면도요. 이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 돼서 4, 4분면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하냐? 외워야 할 필요는 없겠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보게 될 필수 예제 5번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될 텐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점 4,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4,2가 우리 여기 있다고 했을 때요.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 이 작은 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원도 현재 4,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다를 텐데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고 4,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들은 분명히 1사분면에 있을 거예요.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R, 즉 원의 중심의 좌표들이 다 반지름으로 표현될 텐데 그때 부호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1사분면의 좌표가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식을 세워주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이요. 4,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점을 대입해서 이 반지름 값 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 4를 넣어주시고요. Y자리에는요, 2를 넣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해보면요.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다시 r제곱이 되겠습니다. 일단 r제곱을 없애주고요. 2창 r제곱 혼자 남았고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12r이 되겠고요. 16이랑 4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이 되고 는 0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r-2, r-10은 0으로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오고 반지름이 10인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원의 좌표는 결국 2,2가 될 거고요. 큰 원의 중심 좌표는 10,10이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에서 이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건 2,2와 10,10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10-2의 제곱 플러스 10-2의 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8의 제곱이니까요. 64 플러스 64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128이 되겠습니다. 얘는 결국 64랑 2가 곱해진 거니까요. 8이 바깥으로 나와서 8루트 2라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8루트입니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제1사분면에서는 r, 제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r, 제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r, 제4사분면에서는 r,